어?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다들. 예, 저도 얼떨결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네. 합류하게 돼가지고 정말 연차 써가지고 계속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아니, 더 힘들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 위원장님과 음으로 양으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니, 저는 뭐. 네. 감회나 이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속담에 뭐,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이 소나무당 창당 과정과 세계 최초의 옥중 창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옥중 출마. 이 두 개의 과정이 말 그대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뭐 번개불에 콩볶아 먹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아마 언감생심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히 광주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광주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현대사 속에서의 저력, 추동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송영길이라는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만나게 돼서 연동돼서 좀 상승 작용을 일으킨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광주니까 그렇게 하나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함께 캠프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예.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7년 지역 연합론 DJP 연합론을 장시해서 최초의 수평적 접공견체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동국대학교 황태현 박사께서 저희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요. 대표관이 구속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앙당의 후원회장 하셨던 또 박성무 선생님 그리고 또 광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흔쾌히 임추섭 선생님 정말 임추섭 선생님은 정말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천군만마의 우군이었다 이렇게 정신적 지주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 놓지 않고 2002년 광주 노사모 대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은 뒤로 하고 오로지 공동체 이익에 헌신해 주신 전정 선생님께서 또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예. 참 두 분의 축이 안정되게 잘 구축이 돼서 고마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선 또 우리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자들 국군 17사단장이셨던 송유진 장군, 또 김여사령부 박견목 장군, 멀리 제주에서 오신 김철빈 회장님, 또 인천의 이명래, 또 뿐만 아니라 뭐 대구, 대전, 평양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참 그분들께 정말 고마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실 소수 정예 요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범죄를 서로 이렇게 넘나들 때도 있었고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나 했을 때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주신 정다은 대변인을 비롯한 사무실 관계자 여러분, 뭐 강승원 민원실장, 또 모상원 실장, 또 회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송영길 대표를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열심히 뛰었는데요. 남영신 씨 같은 경우는 그 아내 남영신 씨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이사를 왔어요. 저는 내방마을 주공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본격적인 채비를 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남자도 하기 어려운 하루에 1000장의 명함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1000장을 줬으면 1000명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무작위로 뿌린 게 아니라서요. 네. 그것이 아마 인천시장 5선 국회의원의 관록에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그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딸 송윤주 씨는 이제 휴직을 하고 내놨고요. 아들 송주환 씨는 이제 휴학, 연대 예.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2년 차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휴학하고 왔는데 두 사람 다 막 본인의 직분 이상의 네. 역할을 충실하지 않았나. 특히 송주환 씨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아빠 대신 역할을, 그 아빠의 빈 공백을 네. 충분히 메꾸지 않았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 가족을 비롯해서 또 이제 가장 고마운 분들은 송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의 중흥초등학교, 북성중학교, 대동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광주를 떠나 있었던 세월이 작지 않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생면부지의 가족들이 광주에 왔을 때 아마 많은 고민들과 생각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광주 특유의 정, 광주 시민 여러분의 그 특유의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그 정 때문에 무사히 빠른 시간 안에 연착륙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힘내라, 응원한다라는 그 격려와 그 성원의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뛰지 않았나 싶어서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서구 주민 여러분께 각별한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옥중에 영어에 머무르고 계신 송영길 대표님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선거운동이 이제 36번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에 이제 대우전자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요. 친구 부탁으로 하게 된 게 이제 종로구청장 선거였고, 그 뒤로 종로에서 종로구청장,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후보들의 전주로 이제 유세를 맡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사단계 3년이 풍을 얻는다는데, 제가 이 선거운동을 놓지 않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선거였어요. 이 참여정부 청와대 그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국회의원 후보 시절에, 그때 그 원래 유세차를 운전하는 분이 따로 있고 저는 유세만 하면 되는데, 유세차를 운전했던 분이 갑자기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걸려서 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오디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제가 유세하고 이렇게 1인 3역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종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종로, 율곡로, 주사로, 신문로 뭐 이렇게 종로 이런 대로는 보기에는 정말 좋은데 그것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라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아주 그 비좁 길이 많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후진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것인데,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는 성북구인데 왜 종로차가 와서 그럴 정도로 성북구 바로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뭐 노무현, 문재인, 정동영 뭐 이런 대선 후보들 유세본부장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뭐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유인태같이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등원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볼 텐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봉사의 길은 정치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비록 직접 정치인하지 않더라도 좋은 사람 있으면 도움이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던 것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그 과정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은 네.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될 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도전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봉사의 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봉사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왕의 봉사의 길이라면 최종 목적지를 거기에 둬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큰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네. 만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방금 말씀드린 거 하고 민주당 성향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네. 첫 번째는 김대중의 길을 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노무현의 길을 가는 것인데 네. 김대중의 길은 갈래야 갈 수가 없다. 박정희 시절에 투옥당하고 연금당하고 네. 죽을 고비에 처하고 전두환 시절에 사형 언도까지 받고 예. 이런 독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김대중의 길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네. 그러나 노무현의 길은 갈 수 있다. 네. 노무현의 길은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행동하고 원칙적인 판단을 하면 된다. 네.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에게 연전연패했던 것은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원칙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길을 근데 사실 말이 쉽지 상식과 원칙 말 그대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세상. 네. 그걸 달리 개인한테 접목해 보면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예. 원칙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사실 삶 살아가면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해내야 이 대통령이라는 네. 큰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2016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가졌어요. 왜냐하면 2017년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후보를 아무리 봐도 호남 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는 호남 출신, 대선 후보는 영남 출신. 이 구도면 더 많은 표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당 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당시 후보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본인도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돼서 정치를 하게 됐지만 본인 또한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치 않게 지금 김대중과 같은 상황이 처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감옥에서의 어떤 사색과 또는 자기 성찰이나 자기와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벼려간 것처럼 이렇게 연단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대중의 길을 가겠다면 김대중의 감옥에서의 사색 정도는 했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조금은 감옥에 가기 전과 가기 후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 김대중과 같은 모습은 아니더라도 김대중과 유사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안목과 통찰 이런 조금 더 이렇게 배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연단의 과정, 그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을 겪고 있지만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왕이면 즐겁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해가고 무엇보다 사실 인천시장과 5번의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그렇죠.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과 인천 시민과 계양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을 생각하고 선택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선택받을 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낮아져야 섬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기가 높이 있으면서 섬긴다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인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보다 항상 낮은 위치에서 음. 그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으면서 이렇게 정치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좀 뭐 그냥 사탕 발린 이사여군 같아서 좀 예. 예, 그 말씀 드리긴 좀 그렇고 네.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고 예.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소 가셨던 정찬용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는 외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고통 당한 만큼 그 이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니까 꼭 아마 고통을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받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상의 일이 주어질 것이니 예. 평소 하던 대로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예. 관심 분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오늘 인터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시당 위원장이셨습니다.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